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과장TV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이제 수 나노미터 공정시대에 접어들었죠. 개별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속도는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우리가 체감하는 전체 칩의 성능 향상폭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점차 둔화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속에 숨겨진 성능의 병목 현상과 반도체 설계의 치열한 딜레마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 즉 소자를 작게 만드는 기술에는 아주 매력적인 이론적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최소 형상 크기가 줄어들면 전자와 전공이 이동해야 할 채널의 길이인 L이 짧아지게 되죠. 물리학적으로 이동거리가 줄어들면 전자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단축되어 스위칭 속도가 제곱에 비례해서 향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소자가 작아질수록 기생 커패시턴스도 감소해서 성능이 꽃을 피워야 정상이죠. 하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트랜지스터 자체의 스위칭 속도를 뜻하는 게이트 지연은 기술 발전에 따라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소자들을 연결하는 금속 배선에서 터졌습니다.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배선에서의 신호 전달 시간인 배선 지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결국 특정 시점인 크로스오버 포인트를 지나면서부터 칩 전체의 속도는 트랜지스터가 아니라 느려 터진 배선에 의해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현대의 집적 회로는 단순히 평면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수백만 개의 트랜지스터를 유기적으로 잇는 거대한 배선 네트워크죠. 최근의 칩들은 무려 8층 이상의 금속층이 유전체 사이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층 금속 배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신호는 다음 소자에 도달하기 위해 이 촘촘하고 복잡한 나노 미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결국 우리는 얼마나 빨리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소통하느냐에 의해 제한받는 시대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병목 원인은 바로 저항입니다.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좁은 공간에 집적하기 위해서는 배선의 폭과 높이를 극한으로 줄여야 하죠. 저항 공식을 보면 단면적이 줄어들면 저항은 그에 반비례해서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배선의 통로가 좁아지면서 저항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마치 탁 트인 8차선 도로를 달리다가 갑자기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차가 막히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생 커패시턴스입니다. 배선 사이의 간격이 극도로 좁아지면 원치 않는 전하를 머금는 커패시터 성분이 형성됩니다. 신호를 보낼 때마다 이 원치 않는 주머니를 충전하고 방전하는 데 귀중한 시간이 소요되는 거죠. 간격이 좁아질수록 이 간섭의 영향력은 커지고 결국 신호 전달 속도를 늦추는 결정적인 방해꾼이 됩니다. 이 저항과 커패시턴스가 만났을 때 우리는 이를 RC 지연이라고 부릅니다. 스케일링으로 인해 R과 C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체 지연 시간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아무리 빠른 트랜지스터가 신호를 총알처럼 쏘아 보내도 배선이라는 진흙탕을 지나면서 신호는 뭉개지고 제때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전체 클럭 속도는 이 느릿한 배선에 의해 강제로 제한당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장벽은 열입니다. 칩은 작아지는데 소자수는 늘어나니 단위 면적당 발생하는 열, 즉 전력 밀도가 한계치까지 치솟습니다. 우리가 성능을 높이려고 스위칭 주파수를 무한정 올리면 소비 전력도 그에 비례해 폭증하게 됩니다. 칩이 뜨겁게 달궈져서 녹아내리지 않게 하려면 동작 주파수를 강제로 낮춰야 하는 열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소재부터 바꿨습니다. 초기에는 알루미늄을 썼지만 저항이 너무 높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구리 배선입니다. 구리는 알루미늄보다 비저항이 약 40%나 낮아서 같은 두께에서도 훨씬 원활한 전류 흐름을 보장합니다. 이 구리 혁명 덕분에 RC 지연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커패시턴스를 줄이기 위해 절연막에도 변화를 주었습니다. 배선 사이를 채우는 물질의 유전율을 낮추면 커패시턴스가 줄어드는데 이를 위해 로우 K 물질을 사용합니다. 기존의 이산화규소 대신 나노, 스케일의 구멍이 송송 뚫린 다공성 물질을 도입해서 신호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죠. 절연 성능은 유지하면서도 신호가 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재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구조를 바꿀 때가 된 거죠. 평면상에서 멀리 돌아가던 배선 대신 칩을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에 실리콘 관통 전극인 TSV를 뚫어 수직으로 연결하니 데이터의 이동거리가 획기적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배선 길이를 물리적으로 줄임으로써 저항과 전력 소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칩의 두뇌인 아키텍처 자체를 바꿨습니다. 하나의 코어 속도를 무한정 높이는 주파수 경쟁이 발열 문제로 벽에 부딪히자 이제는 적당한 속도의 프로세서 여러 개를 묶는 멀티코어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는 속도라는 정면 승부 대신 효율과 병렬 처리를 통해 전체 처리량을 늘리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택한 것이죠.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칩의 전체 성능은 결코 트랜지스터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아무리 빨라져도 좁아진 배선 때문에 생기는 RC 지연과 발열이라는 장벽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결국 칩의 속도는 가장 느린 부분인 배선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소재와 구조의 혁신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